NC소프트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장중에 변동률이 개장 초에 좀 컸어요. 실적 발표 나오고 개장 전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IR이 진행이 됐고 IR 과정에서 오래간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 좀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 뭐 5조 원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뭐 그만큼 실적도 좀 많이 둔화되고 안 좋아진 부분도 있었죠.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 기존에 원체 유보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임 산업 초창기에 뭐 절대적인 강제 굴림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금 창출 능력도 현금 보유 유보율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보금도 어마어마했고 그렇게 되면서 뭐 한동안 왕자로 굴림을 하다가 뭐 나태해지거나 도태된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시대의 흐름에 게임이 못 쫓아간 부분이 좀 있었겠죠. 아무래도 제가 뭐 게임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쨌든 결론은 그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 그 전에는 이제 실적이 좀 둔화되더라도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가 됐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쌓여져 있던 그 유보금, 유보율 이런 부분도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훼손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많이 쪼그라들었죠. 많이 쪼그라드는 건데 결론은 우리가 NC소프트를 들여다봤을 때가 2014년, 2015년이었어요. 2015년도에 뭐 그때 얘기하면 뭐 또 얘기가 길어지고 2015년도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창출해냈었고 지금의 기준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NC소프트라는 종목을 다시금 뭐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건데 개장 초부터 뭐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 실적에 대한 해석이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 오버슈팅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평상시엔 거래가 없었던 종목이라 오버슈팅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매매 따라하기 방도 NC소프트를 따라붙었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개장 초에 있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쭉 미끄러져서 좀 힘들기도 했습니다만 적절하게 두 번의 분할 매수를 잘 들어갔죠. 잘 들어가게 되면서 일단 어쨌든 간에 요 바닥에서부터 지금 이제 뭐 많이 돌렸습니다. 추세가 더 강화될 거냐라고 놓고 보면은 오늘 기준에서는 뭐 어차피 프로그램 수급이에요. 프로그램 수급이 대부분이 이제 외국계로 집계가 되는데 오늘 지금 프로그램 수급이 4만 1000주 정도 들어올 때 고점이 22만 9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4만 1000주까지 들어왔다가 14,000주까지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14,000주 남고. 그래서 결론은 그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만 1000주까지 들어오면서 22만 9천 원. 그리고 4만 1000주면은 이제 뭐 한 100억 가까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전체 상장 주식수의 0.2% 들어온 거고 그게 이제 뭐 14,000주 아주 단순합니다. 주가라는 게 아무리 좋은 회사도 수급 눌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도 알량한 그 3%의 매도 물량에 하이닉스가 40% 고점 대비 40%씩 빠지고 또 1.5% 들어오는 거 가지고 바닥 대비 또 50%씩 들어올리고 이번에 또 70% 들어올릴 때에도 결국은 수급이 들어오니까 올라가는 거죠. 좋은 건 알겠는데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지금 21만 7천 원까지 밀렸던 흐름에서 4만 5천 주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 주가가 당연히 가격 반발력 그리고 위에 뭐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쌓여있는 물량이 있잖아요. 저 물량들을 지금 4만 5천 주인데 뭐 5만 주, 6만 주, 10만 주 이렇게 들어오면 또 20만 주 들어와야 이제 그게 1%거든요.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20만 주 들어온다라는 거는 위에 물량을 걷어가는 거지 밑에 떨어지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누군가 공격적으로 매도하기 전에는. 그래서 일단 지금의 수급 그리고 이제 4만 1000주에서 14,000주까지 줄었던 거는 매수했던 쪽이 순간적으로 막 집어 던진 흐름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하기에도 좁은 공간이죠.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손바뀜이다. 그러니까 들어올린 쪽은 들어올린 거고, 뭐 그게 공매대차 상환인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매수인지 들어올린 쪽은 들어올린 거고, 그리고 매도한 쪽 차익 실현이 됐든 아니면 뭐 원체 얘도 낙폭이 심했던 종목이니까 손절을 뭐 단행을 했던 뭐 그런 기준에서의 손바뀜의 기준의 흐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거는 이제 가격 반발력이 21만 4천원, 5천원 뭐 찍고 살짝 돌려지는 그 흐름에서 21만 7천원 가격 반발력을 통해서 들어갔고, 프로그램도 이제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진 않는구나. 순매수 기준에 14,000주까지 매수 부분이 줄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바닥을 쭉 형성하다가 수급이 들어온 거는 순간적으로 21만 뭐 4천원 그 정도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찔끔찔끔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고맙게도 22만 4천원. 그래서 매매 따라가기 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엔소프트 하나 유일하게 이제는 남아 있습니다. 전체 2,400개 종목에서 엔소프트 딱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9시 30분 그러니까 V930에는 진입이 이제 개장 초에 바로 진입한 거예요. 갭상승에서부터. 그죠? 1분봉에서 바로 진입을 했고, 그다음 바로 탈퇴가 나왔고,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재진입 신호 나온 겁니다. 거의.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입 신호 나왔을 때부터 해서 그 다음 범위 진입 신호 나오고 나서 뭐 탈퇴 때 사실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또 검색해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뭐 차익 실현을 하셨겠죠. 진입이 개장 초에 진입이 되신 분들은. 그러고 나서 뭐 지금 재진입 기준인데 메타방의 기준은 전체 문자 사인 나가고 뭐 하면서 시간이 좀 더디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 높은 가격이어도 이 정도면 따라 붙을 수 있겠다 해서 따라 붙었고, 밀려 내려올 때 이제 어디서 잡을까 하다가 뭐 시각적으로 보시더라도 뭐 분봉 기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시 40분부터 뭐 10시 20분까지 40분 동안 바닥을 좀 다진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확 밀리는 게 아니라 밀릴 듯 하면 매수가 들어오고 또 프로그램도 더 들어와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되돌린 겁니다. 엔소프트 기본 그 컨센서스하고 문자 내역하고 좀 해주세요. 그 영상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영상 녹화 끝나면 전체적으로 쭉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00개 종목에서 이제 엔소프트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그죠? 엔소프트가 하나 남은 건데 일단은 지금 프로그램이 녹화하는 사이에 또 3,000주가 더 들어왔어요. 45,000주에서 48,000주. 이 상태로 누적적으로 계속 프로그램이 유입되어 준다면 당연히 앞전고점 넘기겠죠. 그런데 넘길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그래서 저도 지금에서야 봐요. 뭐 어차피 기술적으로 들어다 본 기준이기 때문에요.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맞는지 그걸 이제 좀 놓고 보면 되겠죠. 영업이익을 이게 58억인가요? 그 58억인데 예상치 대비해서 크게 늘어났네, 그죠? 150억. 근데 문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규모가 얘가 그래도 시가총액이 5조잖아요. 아무리 성장주고 뭐건 시가총액이 5조에 달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주식수가 2,154만 주. 2,154만 주. 그러니까 2,200만 주, 뭐 2,150만 주, 2,550만 주인데 5조에 달하는 4조 8천억짜리 업체인데 그러면 연간 단위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면은 PER 10배로 잡았을 때 일반적인 제조업 그랬을 때는 영업이익이 연간 5천억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그것도 PER을 10배로 잡았을 때 순이익 기준이 5천억이라고 치면 영업이익은 더 나와야죠. 월등히. 예? 어찌됐든 그러면 이걸 분기로 나누면 1250억이고 뭐 대충 그냥 1000억이라고만 잡아도 1000억의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이따구로 영업이익 나왔고는 안 되잖아. 그게 150억 나왔다고 해서
와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표현하는 자체는 속된 표현으로 정신 나간 표현인 거죠. 그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요. 얘도 증권사 많은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서 이것도 한번 비교해드릴 교육도 할 겸 펩트론 이런 애들 사상 최대치 신고가잖아요. 컨센서스 보시면 없어. 증권사 보고서 내용 자체가 없어. 코멘트 하나 해놓은 거 신한투자증권이고 하나증권 꼬맹이들이 해놓는 거죠. 보통 이런 거는. 그리고 뭐 알테오젠도 없어요. 시가총액 1위잖아. 없어. 웃기지도 않는다니까. 뭐 3개나 나와있네. 3개나. 시가총액 1인데.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에 최소 10군데 20군데 이상 보고서가 나오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체 기준에서 그런 기준에서 정상적인 뭐 프리미엄이 너무 높지 않은 수준에서의 정상적인 업체 그런 업체 기준의 전망치 그 전망치를 10% 이상 넘기거나 뭐 혹은 못 미치거나 했을 때 그걸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그게 윤정도의 논리고 윤정도의 주장이에요. 그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으시잖아요. 보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방송에 얘기할 걸요. 실적 처리니까 뭐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뭐 어닝 쇼크예요. 그 기준이 얼마냐는 거지. 영업이익 556억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가 아니라 앞전처럼 뭐 솔직히 한 5천억씩 나오고 지금은 뭐 그 향후 전망치도 5천억이 안 되고 2,700억 정도뿐이 안 된다 할지라도 게임 업체의 특성상 성장주의 특성상 뭐 PR을 뭐 20배를 잡아준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렇게 잡더라도 그러면 요 정도 범위에서 전체 10% 등락 범위 분기 실적에서 근데 무슨 뭐 500억 전망 연간 단위 500억 전망하고 분기 영업이익 50억 전망했는데 150억 나왔다고 야 어닝 서프라이즈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잖아요. 또 적자 예상했는데 흑자 그것도 소폭 흑자 20억 그것도 좀 아니잖아. 뭐 적자를 1,000억 예상했는데 20억 흑자라면 모를까. 적자 뭐 100억 예상했는데 흑자 50억 나왔다. 시가총액 1,000억짜리면 이해를 해도 5조짜리에선 그거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장초에 어찌됐든 어떤 이유에서든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뭐 눌림이 나왔는데 컨퍼런스 콜 내용을 봤을 때 과거 아주 오래된 과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코멘트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야 우리 자신 있어. 내년에 신작 나오는데 우리 뭐 하반기부터 해서 실적 뭐 끝내주기 좋을 거야 뭐 이런 경우가 조금 드물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게임 업체 뭐 마티엄 그리고 업종 대표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또 시가총액도 그만큼 되어져 있고 그런 업체가 그냥 뭐 공격적으로 막 무슨 HLB 이런 쓰레기들처럼 바이오 업체들 그렇잖아요. HLB 뭐 걔만 그래요? 펩트론 이런 쪽에 검증도 안 된 내용 막 공시해놓고 떠들어대고 근데 결론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던 쪽의 업체에서의 그 전망치가 좀 다소 공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코멘트를 해줬다는 자체는 매우 고무적이다.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뭐 그것이 제약 바이오 업체들처럼의 특히 바이오 업체들처럼의 거품론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 여기도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표출하고 또 비용 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정상적인 계획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오픈해주고 오픈했다라는 것도 매우 좋은 IR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제 얘기인 거고 뭐 윤정도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결론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을 명분으로 또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사실상 그게 명분이겠죠. 왜냐면은 오늘 IR을 진행하고 나서 IR 이제 끝나고 나서 수급이 이제 개선돼서 들어온다라는 거는 메이저들이 인정을 하고
특히 이제 뭐 지금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외국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정을 하고 뭐 수급이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그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다 노출되어진 IR 자료이고 IR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아마도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거래가 평상시 대비해서 월등히 터진 거래잖아요. 일봉으로 보시면은 얼마만이에요? 지난 그 5월 30일 저 물량이 뭐 블록딜 물량인지 저 블록딜 물량 같은데 저거는 그죠? 뭐 변동률 자체가 마이너스 6% 수준의 변동률에서 이런 거래가 터졌다. 이거는 뭔가 블록딜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저거까지 보기 귀찮고 이렇게 땡겨서 이제 놓고 볼게요. 지금까지 뭐 아까 보신 것처럼 무슨 실적 전망치가 58억이 아니라 연간 단위 500억? 5조짜리가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급은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 건데 최근 내에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진 겁니다. 그죠? 최근 내 일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오늘 지금 장중이잖아요. 그것도 오전장이잖아요. 오후장도 아니고 오전장 11시에 지금의 거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마감 때까지는 그 아까 비이성적인 거래량이 있어서 블록딜인지 모르겠습니다. 블록딜일 거예요 아마도. 그런 거래량이 있어서 왜곡돼서 이제 더 멀리까지 볼 수는 없지만 뭐 최근 6월 이후로만 따져도 6월 이후로만 따져도 가장 많은 거래가 터지면서의 슈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거래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언제요? 8월 4일 같은 경우에 거래량 가지고는 결코 뭐 들어가기가 어렵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의 기준은 이제 거래가 터져줬다는 게 뭐예요? 이거 또 욕하게 되는데 정신 나간 애들 그 방송 보면은 우연찮게 어떻게 봤는데 거래량 교육을 했더라고요. 1시간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는 얘기가 거래량 터진 게 뭡니까?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터진 겁니다. 이런 그건 정신 나간 애들 얘기지.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배 터진다면은 그럼 이날 같은 경우에 30만 주에서 600만 주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야? 아니 뭐 기준이 그런 기준이 어딨어. 잘 들으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거래량의 기준은 단순해요. 그냥 그것도 뭐 윤정두가 정해놓은 거지. 5MA, 20MA 5개 캔들, 뭐 20개 캔들 여러분 기준에 뭐 5개, 10개로 잡으셔도 되고 근데 보통 5일선, 21선 보시잖아요. 그래서 5MA, 20MA 그 거래량 평균 그 평균치를 넘기면 아 거래가 수반됐구나. 근데 원체 거래가 없던 애들은 그 정도 가지고는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지금 엔소프트의 거래 대금 12 수준에 놓여져 있어요. 개장 초엔 더 높았는데 주가가 주춤거리고 밀려 내려오면서 거래가 둔화된 거죠. 있던 거래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12위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의 슈팅이라면 제가 볼 때는 10위 안에 무조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 흐름이라면은 5위 전후에 놓여지겠는데 고점 넘기면 5위 전후에 놓여지죠. 고점 넘기면. 지금 녹화하는 사이에 교육하는 사이에 8,000주 정도 더 들어왔어요. 8,000주가 적으면 적은 건데 그렇게 적은 물량 아닙니다. 왜냐면은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 애니소프트가 지금 순위가 개장초에 좀 있었다가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개장초에 41,000주면 작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어찌됐든 52,000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2,400개 종목에서 순위가 몇이에요? 8입니다. 8위. 프로그램 순매수 8이라고. 프로그램은 뭐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 혹은 국내 기관 투자자가 쓰는 건데 일반적으로 외국계가 씁니다. 그래서 지금 앞전 고점을 넘긴 돌파 갭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저점의 기준을 형성을 하면은 뭐 요 정도의 기준, 요 정도의 기준을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여기를 잡든 바로 위에를 잡든 여기를 잡아도 되고 뭐 어디를 잡아도 의미 있는 뭐 저점이다라고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건 기준점이니까. 근데 그 기준점에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는다면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다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그 설정을 잡는다면은 기술적으로 메타방은 오늘 무조건 다 차익 실현하고 현금화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전체 방에서는 지금 뭐 시장이 원체 좋으니까 원체 좋잖아요. 지금 시장이 뭐 툭 건들면 뭐 이런 식의 시가총액 5조짜리가 또 업종 대표주가 뭐 10%또 20%뭐 상한가도 나오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한번 우리가 싹 털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뭐 LNF까지 정리를 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 그나마 좀 종목이 줄어들었었는데 두 종목 당겨 남겨놨었는데 주력주 빼고 지금 또 늘어나가지고 뭐 에코프로 BM은 아직 매수자는 안 냈으니까 변동성 종목이 6개나 돼 있단 말이에요. 엔소프트까지 7개죠. 엔소프트까지 7개인데 어쨌건 그 메타방은 100% 현금으로 가져가겠지만은 전체 방에서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지금의 거래 부분이 일회성의 실적 발표 일회성으로 끝나면 그러면 빠져나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래가 일정 범위 유지가 되어 준다면 그러면 가져갑니다. 그럼 또 다시 얘기하게 되는데 거래가 터졌다라는 게 뭐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얘가 지금 저평가예요? 아니잖아. 뭐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라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로는 가서 그냥 볼을 한번 꼬집어 버리든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데 어닝 서프라이즈라 그러니까 아니 50억 예상했는데 150억 나왔다고 그걸 어닝 서프라이즈라 그러면 시가총액 5조짜리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요 정도 교육 가지고도. 안 그래요? 그래서 거래량 부분도 장 끝날 때까지 앞전에 형성돼 있던 30만 주 풀 뜯어먹는 소리고 그 이상 터져야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체 시장 거래가 포함이 안 되니까 정규장 거래만 형성돼 있으니까 30만 주로 보여지는 건데 어쨌건 정규장 기준에서 그 이상 월등하게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주씩 터져야 돼. 그래서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OMA, 20MA 거래 가지고는 N소프트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터졌다. 이 종목의 거래가 터졌다. OMA, 20MA 거래 넘긴 거. 자기 자체. 그 뭐 개별 매매 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대금 최상위 20위에는 들어와야 그나마 변동성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 그래서 뭐 정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 20위까지 올라온 그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면 제가 어제 방송 원고에 그걸 넣었는데 여기 있네요. 카카오를 우리가 계속 보는 이유가 변동이 없더라도 거래대금 최상위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뭐 여차하면 그럼 들어가겠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수급이 최근에 일부 개선됐어요. 하나오션 들어갔듯이 두산에너빌리티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만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까지 다 따져서 설명을 드린 거죠. 어제 팍싱제TV 방송 보시면 아주 자세히 좀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20인데 한국전력 거래대금이 1,700억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2,000억을 넘겨야 된다. 2,000억 넘기면 17이에요. 그리고 장이 조금만 탄력받으면은 뭐 거래대금 2,000억은 20위 안에 들어오기도 요즘에 이제 힘들어졌어요. 최근에는 거래대금 1조 넘는 애들이 하루에 한 종목 이상 꼬박꼬박 나와요. 삼성전자 빼고라도. 삼성전자 빼고. 그 정도로 유동성이 좀 확장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N소프트가 최소 20위 안에는 들어와 줘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17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갭이니까 25만 원을 1차 목표 주가로. 어렵지 않죠. 아니 농담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갭에 대한 그 교육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온라인상이든 아니면 도서 자료든 도서에 보면은 윤정도 도서 이외에는 거의 90% 이상이 다 잘못되어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야? 이거 내가 잘못 저기 띄워놨나? 아까 기본 자료를 이거 24년도 거구나. 24년도 거고 N소프트 자료에서 줬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다 넣었어.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건 보고서 리서치 자료 12일자 리서치 자료고 이거 말고 홈페이지 가면 IR 자료 있어요. 기존에 한번 해봤죠. 그 IR 자료. 그 다음에 우리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이 하나 또 뭐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거 차트 비교해 준 거 있는데 그래서 잠시만요. 내가 아까 그 차트를 어디다 놨더라?
다시 자르면 되는데 차트가 아니라 그 분기 실적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제가 뭐 잘라서 넣죠 뭐. 제가 그거 어디 넣었지? 다시 한번 잘라야 되겠는데요. 오늘 지나면 없어집니다. 또 그게 전망치가. 그래서 58억 나온 게 아니라 150억 나왔다 뭐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엔소프트 이 자료에 그 일반방 있죠. 일반방에도 접속을 해 놓으세요. 일반방에도 접속을 해가지고 그 고객 수익 인증이나 또 방송 끝나고 나면은 스트리밍 방송 그 일반방에도 넣어 주세요. 일반방 초대 링크 달라고 그래가지고 글로 들어가시고 예쁜 공지님 일반방으로 초대해드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초대해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 갭에 대한 그 교육자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그거 한번 보면서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24년도 자료입니다. 24년도 자료고 언제나 어느 시점에서든 그 명분이라는 건 다 있었겠죠. 자,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기준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갭에 대한 것도 9시간 교육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9시간짜리 그 교육 자료가 되는데 이 저 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갭이 이제 4개가 있거든요. 우리가 분류를 할 때. 그래서 일반 갭, 그다음에 돌파 갭, 그리고 급진 갭, 그다음에 소멸한다 해서 소멸 갭. 근데 일반 갭과 소멸 갭은 의미가 없어요. 일반 갭은 아무 때나 그냥 튀어나오는 갭을 얘기하고 소멸 갭은 갭이 이제 사라진 거, 갭이 메꿔져 버린 거, 뭐 고점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갭이 나왔는데 떨어지는 과정에 어떤 지점에 갭을 메꿀 때 여기 나온 갭은 이제 소멸 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뭐 중요도가 없는 거죠. 추세 이제 깨진 거니까 뭐 바닥에서 돌릴 때 뭐 이러다가 갭하락 나오고 하다가 돌려질 때 요 갭을 메꾸면 이것도 소멸 갭인데 일단 여기서야 뭐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의 기준은 돌파 갭과 급진 갭을 논하는 거고요. 고점에서든 저점에서든 아일랜드 갭이라고 그래서 성골 반전이 있어요. 갭 상승 이후에 위에서 놀다가 갭 하락으로 떨어지거나 갭 하락으로 떨어졌다가 갭 상승으로 돌리거나 그랬을 때 요 갭이 생기면 V자형 패턴이 나온다. 여기는 역 V자형 패턴이 나온다. 이런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나라 금융투자협회에서 자격증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금융사들의 자격증은 금융투자협회라는 곳에서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시험 문제를 내요.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그 문제를 아주 예전에부터 다 만들어 놨었겠죠. 근데 연구원분들도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 연구원분들이 차트나 이런 예제를 넣기도 하고 하는데 그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직역을 해놔서 그랜벨의 매매 법칙은 그림 자체가 완전히 틀리고 그리고 금융투자협회라는 데서 무슨 예제를 넣어놓는데 깃발형 같은 경우 점상을 넣어놓고 정신 나간 거지. 그런 걸 방송에서 이제 뭐 한국경제TV에서 초창기 한 10년 한국경제TV 활동을 해줄 때에 방송에서 그걸 너무 속된 편으로 까다 보니까 뭐 소송한다까지 연락이 오고 그랬었어요. 사무실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우리 금융투자협회인데 당신 뭐 소송하겠다 이런 식으로 소송해라. 니들이 교재를 잘못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시비야. 교재는 지들이 잘못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건 잘못 만드는 건 아닌데 중간갭 혹은 측정갭이라고 불리고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금융투자협회의 자료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상식적인 부분에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 중에 갭을 설명해 놓은 도서가 있다면 90% 이상은 저렇게 써요. 95% 거의 99%? 그러니까 틀린 내용은 아니라니까. 근데 문제는 예상 목표치 설정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목표치 어떻게 설정해? 갭이 나왔는데 그냥 추세가 강해졌다? 아니지. 그래서 결론은 윤정두가 요거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윤정두가 뭔데? 니 따구가 뭔데? 정리를 해놔. 실전투자대 7번 우승했잖아. 어떻게 우승했어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래? 나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 매집에 대한 거, 캔들에 대한 거, 이동평균선에 대한 거, 갭에 대한 거. 그래 매집이 되면 얼마큼 매집되면 얼마큼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또
갭이 나오면 얼마큼 주가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1차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를 드리는데 일단 뭐 그 기준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차트 그려놨다 다 지워버렸네. 그죠? 뭐 상관없죠. 이거 아예 다 지울까? 지우고 밑바탕 그림을 그려야겠다. 아까 이제 차트는 보여드렸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제가 땡겨다가 줄을 그려놓고 하면은 다음번에 캡처했을 때 덮여서 입히면 되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이 갭이 나왔을 때의 의미 있는 직전 저점의 기준을 목표로 설정을 한다. 그럼 오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갭이 나왔잖아요. 일반적인 그 기준은 갭에 대해서 몸통과 몸통, 캔들과 몸통과 몸통 사이의 빈 공간을 갭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든다면 실전에서의 기준은 종가가 파란색 음봉이니까 어디 여기죠. 요 줄이잖아요. 여기서부터 갭이 나온 거잖아요. 캔들 우습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캔들.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갭 상승의 부분하고 그냥 몸통과 몸통 그 사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뭐 갭 상승 뭐 이 정도 나왔네. 아니지. 저점의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오늘 정주장에서의 갭 상승이 4.4입니다. 평상시에 캔들이 이게 요만한 캔들이 하루 종일 매수 매도 다 해서 상승 하락 다 해서 얼마 나와요? 1.5가 안 나오죠. 근데 갭 상승 4%란 말이에요. 시작 가격 4%. 4% 위에서도 때려 사겠다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 힘이 상상을 초월하고 저 정도 띄우고 시작하려면은 평상시 거래량 대비 어마어마한 거래, 동시효과 거래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전 저점으로 따진다면 19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21만 원의 갭을 요 기준을 잡는다면 23만 원이 목표주가 되는 거고 아랫단의 기준을 이런 데서 잡게 되면은 17만 원 기준에 21만 원, 4만 원이죠. 25만 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목표주가 설정 보면 지극히 모든 서양식 패턴의 기술적 분석은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결과론 쪽이에요. 그잖아요. 기술적 분석이 다 결과론 쪽이지.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은 다 서양식이잖아요. 동양식의 기준은 캔들과 보조지표 정도. 일본에서 특히 만들어 놓은 지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서양식 패턴의 모든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기술적 분석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결과론 쪽이다. 그럼 결론은 그거에 대해서 정형화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얼마까지 간다. 그런 게 어딨어. 여기서도 막말로 올라갔다가 아까 고점 22만 9천 찍었다가 프로그램이 매도로 4만 1,000주 매수해서 2만 7천 주 정도 매도가 더 세지다 보니까 주가 쭉 밀린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설정하는 거는 나의 기준에 윤정두의 기준에 또 여러분들이 윤정두 걸 따라하고 싶어 하는 기준에 기준점을 설정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대처할 거야. 목표 주가 23만 원이어도 난 23만 원에 안 팔 거야. 왜? 예를 들어서 오늘 23만 원 오면은 양봉이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양봉인데 왜 팔아? 꼬리를 달면 그때 파는 거죠. 응? 그래서 방송 보면은 뭐 목표 주가 얼마입니다 해놓고 와 목표 주가 왔으니까 다 파줘요. 정신 나간 애들한테 그 목표 주가인데 왜 팔아? 목표 주가가 도달되기 전에 꼬리를 달거나 넘어서서 꼬리를 달거나 다음날 음봉 떨어지거나 그럼 파는 거지. 그런 기준점을 잡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NC소프트의 경우는 일봉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뜨려줬다.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진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아이고 컨센서스 있네 시계열. 두 번째 기준은 그 거래가 터지고 나서 양봉으로 잘 끝내주느냐예요. 양봉으로 잘 끝내주느냐. 그 양봉으로 잘 끝내주면 그 다음 추이 추세에 대해서도 기대 요인을 가져갈 수 있죠. 끝까지 매수했구나. 응? 그 다음 추이에 대해서도 쉬어가면 좀 눌린다는 얘기죠. 가격적으로. 그렇더라도 한번 터진 거래 기준의 대형주의 경우는 상당 부분이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 부분입니다.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와서. 개인들이 흥분해서 들어올리는 케이스는 제약바이오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극히 드물죠.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꼬리가 달렸는데 장 끝나고 나서 수급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매수한 쪽에서 추가적으로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물론 공매대차 상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환한 쪽이 더 사가지고 뭐 주가를 겨냥하는데 그건 없어요. 다만 이제 긍정적이야, 이번 분기에 그러면 NC소프트를 살까, 이번 반기에 살까, 이런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급의 연속성, 매수가 지속이 되면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은 누가 샀느냐를 들여다보는 게 기술적 분석이다. 흔히 얘기하는 세력, 큰형이 샀어요, 그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 일목균형, 볼린저 밴드 이런 거 보는 이유가 뭐예요? 거래량 왜 봐? 캔들 왜 봐? 이동평균선 왜 봐? 누군가 때려 샀느냐,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거래 터졌으니까 누군가 때려 사고 있구나, 누군가는. 근데 그게 꼬리가 안 달리고 양봉으로 쭉 뻗어가, 우와 멋쟁이다. 요 밑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소나 모멘텀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MACD 오실레이터하고 거의 신호가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세 가지 기준점에서 놓고 보는 거고, 영선 돌파냐, 그 다음에 꺾여주느냐, 고점에서 꺾이면 데드고 저점에서 꺾여주면은 골드고, 그렇게 해서 크로스가 나와주느냐, 그런 기준입니다. 그리고 영선 위로 정배열로 넘어가느냐,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 단기 이평을 어떤 지표로 쓸 거냐.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신호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매수 신호가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 꺾여서 나왔잖아요. 매수 신호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바닥을 잡아줬고 누군가가 하방에서 매수를 해서 돌려주는데, 그럼 마지막에 보는 건 뭐야? 신뢰도죠. 그 신뢰도라는 건 뭐예요? 거래가 수반되느냐. 거래 없이 찔끔찔끔 들어올린 거 한 방에 무너지는 거고, 거래 없이 찔끔찔끔 흘러내린 것도 한 방에 돌리는 거고. 그래서 일봉의 기준에서 굉장히 좀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흥분할 수 있을 정도의 거래가 터져줬다의 기준이에요. 그것을 이제 주봉에서도 놓고 봐야 되는데, 이 왜곡된 블록될 물량 때문에 참 기술적으로 놓고 보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주봉에서의 기준을 5월 말에 블록될 물량으로 추정되는 걸 빼고, OMA, 20MA도 훼손이 되는 거죠, 저 물량 때문에. 어쨌든 훼손이 됐든 말든 요 주간 단위에 100만 주거든요, 이게. 일주일에 100만 주뿐이 안 터졌어. 일주일에 2천억. 그걸 무슨 매매를 하겠어. 방송 보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매수했어요. 그 뻥쟁이들 얘기 듣지 말고. 그건 뻥이잖아.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 바닥에서 매수했다는 놈들은 다 이런 데서 매수해서 다 박살나 있는 애들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그잖아요. 거래를 수반하고 돌린 적이 드물단 말이야. 없어. 5MA, 20MA 넘기고 돌린 적이 있어요, 제대로? 없어. 월봉 기준에서도. 없어. 응? 없어요. 그나마 5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될 물량인 거지. 응? 이 거래면은 이만한 양봉이든 음봉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없잖아. 어쨌든 주봉의 기준에서도 이제 왜곡 현상이니까 이걸 빼고 6월부터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평선도 다소 왜곡이 돼 있죠. 20MA는 5MA도 이제 왜곡됐던 부분이 바로 전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의 봉, 여기서부터가 정상적인 거래 평균이 되겠죠. 여기서부터가 5MA. 20MA는 20개 평균이라서 크게 의미 부여가 안 되는데, 이것도 원래는 더 내려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20MA가. 어찌됐든 상승 장악형이 떴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래가 없죠. 신뢰도는요,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승 장악형이 뜨면 뭐하냐고. 거래가 안 실렸는데. 신뢰가 그래서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급도 사실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 산 쪽도 없고, 오늘은 수급이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지. 아무래도 그 물량이 연속성을 띌 물량일지 성향이 어떻게 될지는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소나 모멘텀 차트도 일단은 거래가 없이든 뭐든 돌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물량까지로 봐야 되는 게 맞겠다. 오히려 낫겠다, 이게.
주봉에서는. 왜냐면 200만 주 가지고도 안 돼요. 100만 주가 터져야 2천억 아냐. 그럼 일주일에 100만 주가 3번씩은 터져야 돼. 최소. 처음 스타트 단계에서도. 그러면 300만 주 이상 얘 거래량을 넘기는 흐름이 나와야만 이런 고점들을 쭉쭉쭉 땡겨서 넘긴다. 근데 만약에 거래가 안 터지면 뭐 주가가 조정받느냐. 그건 아니지. 거래가 안 터져도 이렇게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변동률이나 신뢰도에 대해서 불편하다라는 거죠. 뭐 시장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시장 자체 한 40% 오르지 않았나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 종가 기준으로 그 4월 말 저점이 이 코스피가 2,400이었고 지금 3,200이고 800포인트니까 30 몇 퍼센트 거의 뭐 한 40% 올랐을 거예요. 저점 대비 고점까지 40%. 거기에 뭐 1.5배 오른 게 그게 엄청나게 오른 건가? 두사이너빌리티 이런 애들 뭐 200%, 300%씩 올라오는데 그잖아. 그래서 거래가 안 실리면은 비이성적인 뭐 종목군들 이외에는 거래가 안 실리는데 주가가 초강세를 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 그럼 거래가 수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잡는다면은 주간 단위 기준에 300만 주 이상, 그러니까 일간 하루의 기준에 최소 거래가 안 터져도 1,500억, 2,000억 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 70만 주 이상 터져요. 6, 70만 주 이상 하루에. 벌써 이미 60만 주잖아. 마감 때까지 뭐 100만 주 넘기겠죠. 응? 하루에 6, 70만 주 이상 터져줘야 된다. 지금 0.3%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주가는 다시금 22만 5천 원까지 반등 나왔던 부분이 22만 2천 원으로 눌렸어요. 그러면 비중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편입이지. 매수지. 응?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잖아. 밑에 매수 잔량이 안 쌓이고 있잖아. 상승장악 확인력 떴잖아. 뭐가 문제야? 지금 2분기 이후로 놓고 봤을 때 추이 추세는 사실상 시장 수익률인 거예요. 시장 수익률의 1.5배? 거기에 이제 요 거래량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그 블록데일 물량이 있었던 거고 정상 거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거래량은 무시해주고 그리고 추이 추세는 뭐 강했는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붙을 수 있는 종목은 우리 기준에서는 아니었다는 거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우상향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를 띄지 못하고 뭐 횡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꺾이고 데드까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요 자락에서 다시 돌려지니까 영선 위에서 꺾여주고 그 다음에 주간 단위 이제 다음 주 기준에서는 완전히 돌려지겠죠. 여기서도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요 선이 당연히 땡겨집니다. 거래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수목금에 갑자기 거래가 또 10만 주, 20만 주로 줄지는 않아요. 수목금의 거래가 좀 수반되면은 무조건적으로 100만 주는 넘잖아. 오늘 하루만 해도 100만 주가 넘을 건데. 예? 그죠? 여기는 100만 주 무조건 넘어. 그리고 이번 주에 200만 주 넘게 안 넘게. 무조건 넘긴다 봐야지. 터진 거래량이 없어지지 않죠. 그러면은 오늘하고 어제까지만 따져도 오늘 100만 주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110만 주야. 110만 주고 갑자기 거래가 10만 주 이렇게 줄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수목금 기준에 30만 주씩만 터져주면 평균 그럼 200만 주인데 30만 주 터질 수 있나요? 그건 봐야 알겠지만 오늘 100만 주라면 거래 급감해서 뭐 30만 주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내일 기준은 최소 그래도 50만 주 줄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거래 부분을 하여간 가장 크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아니 막말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라고 그랬잖아. 남들 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기사 나오죠. 그건 기자들이 쓴 거고. 윤정부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명확한 근거라기보다는 명확한 정형화된 데이터를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기준에 증권사에서 예상치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아닌 10군데 이상의 이왕이면 20군데 이상의 평균 전망치 그건 이제 컨센서스로 부르는 거예요. 그 컨센서스를 10% 이상 넘기거나 훼손이 되면은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그 10% 기준도 뭐 영업이익 무슨 50분기 영업이익 58억 예상 그 말이야 막걸리야 그는. 말이 안 되는 수치잖아. 네? 그런 개념에서.
지금 4만 5천 주에서 6만 4천 주로 2만 주가 더 증가했어요. 0.1%입니다. 적지 않아요.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짝 밀려 내려왔더라도 위에 물량을 또 집어가잖아요. 막 1000주 단위. 뚫린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오늘의 실적에 대한 해석보다도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라? 아니라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잘한 거예요. 발표를. 우리 이렇게 잘할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 데이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 그래서 한두 군데에서 얘네 괜찮네 하고 수급을 넣어주다 보니 지금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 이렇게 세 명이서 고수업 치듯이 매수매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겹쳐지는 거죠. 긍정적인 시각들이. 그러다 보니까 슈팅으로 연동이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윤정도를 신뢰하든 안 하든 타방송을 보셔서 보셨죠? 오늘 엔서부터 대바닥에 샀어요. 있다고 소리를 하면 그냥 발로 걷어차세요. 하루 거래량 4만 주짜리를 어떻게 지들이 매집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샀다 해도 그거는 정신 나간 애들인 거지. 하루에 4만 주짜리 80억짜리 거래대금에 아무리 시가총액이 4조 5조고 업종 대표주에도 거래대금이 하루에 80억짜리를 매수하세요 해? 유료 전문가가 혹은 무료더라도 방송 나와서 물량을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매수를 하는 거야. 거래가 없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의 기준.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늘 병원 가는 날이긴 하지만 시간이 된다면 2차 전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공매도 관련된 내용부터 해서 23년도 2차 전지의 슈팅까지 자료를 다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놨고.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해드리려고는 하는데 2차 전지도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들어가더라도 확인할 거 다 하고 들어가면 됐지 왜. 바닥에서 70%나 올랐는데 얘랑 똑같은 거야. 얘도 바닥에서 60%, 66% 올랐지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남들보다 우리가 늦게서 그런 게 어딨어. 실질 거래가 터져서 살 수 있는 공간은 오늘이 처음인 거예요, 얘는. 그리고 2차 전지는 지난주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일부 있었겠지만 리튬 가격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주가가 오른다. 그건 어제 명분이었고 리튬 가격하고 2차 전지 주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근거 데이터도 보여드릴 거예요. 2차 전지가 리튬 가격이 폭락을 하는데도 23년도에 리튬 가격 폭락이었어. 폭락. 근데 주가가 어떻게 했어? 폭등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는 거 아니야. 22년도에는요. 리튬 가격 폭등했거든. 주가 못 갔어.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가지고 어제 슈팅 나온 거 아니에요. 명분이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봉의 기준도 24년 23년부터 볼까요? 24년부터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24년 짧게 보면 더 좋긴 한데 좀 감흥이 덜하나? 24년 여기서부터 오죠 그렇게 해서 이 월봉의 기준도 5MA, 20MA 정도가 아니에요. 월등하게 터져야 되고 지금 뭐가 터졌어요? 상승 장악형이 터져 있죠. 그러니까 그 상승 장악형 터져 있는 부분들의 흐름 그런 부분들도 좀 놓고 봐야 돼요. 이거 24년 하반기 여기서부터 볼까? 7월 그러죠 상승 장악 확인형 떴고 여기서 거래가 있네요. 5MA, 20MA 기준에. 요거는 개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이거 거래가 5MA, 20MA 넘겼으니까 이때 매수했어야 되고 그럼 속된 표현으로 개구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래는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거래 5MA, 20MA를 넘긴 거지 전체 시장으로 보거나 또 거래 대금 하루하루의 거래 대금으로 보면 80억짜리 어떻게 사?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옳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카오도 지금 수급은 프로그램에서 14만 주 들어오는데 원체 이제 4억 4천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개인 선호 창구에서 매수가 좀 있어서 지금은 이제 매도로 전환돼 있네요. 근데 어찌됐든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크게 변동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슈팅이 한번 나오면 3에서 5% 정도 수준 직전 고점 겨우 넘겨주는 수준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원고 작업하시는 분 들으셨나요? NC소프트 홈페이지 가면 IR 자료가 있을 텐데 찾았어요? 아, 작업을 하고 있다. 그거 먼저 미리 주면 되지. 작업 안 하더라도 PDF 파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보면 되지. 간단하게. 어차피 게임 업체, 게임에 관련된 전문 용어는 저도 솔직히 몰라요. 내가 윤정도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게임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게임이라고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리니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없어요. 게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뭐죠? 그저 한 게임 거기에서 뭐 고스톱 이런 거 가끔 해본 적이 있는데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엔소프트의 이제 월봉 기준에서도 오늘의 거래가 기준점이 돼서 오늘의 거래가 터져주면서 계속 터져주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계속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전혀 부담은 없다. 뭐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들여다보는 거죠. 이왕이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거래가 급감한다. 평상시로 거래가 돌아간다. 그러면 아무리 뭐가 좋든 수급이 월등하게 들어오지 않는 한 수급이 하루에 0.2%, 0.5% 그 정도 들어오면 0.5% 들어오면 변동률이 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물가 거래가 없으면 들여다보고 잡아내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 좀 보시고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처럼 좀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누적 수급이나 당일 수급이 원체 월등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유지하면서 조금은 볼 수 있는데 하여간에 거래 없으면 안 들어갑니다. IR 자료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홈페이지 가시면 있어요. 홈페이지 가시면 오늘 IR 진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홈페이지에 실적 자료 앞으로의 전망치 이런 부분들을 올려놓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있잖아요. HTS에서 누르셔도 되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운 가셔가지고 엔소프트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서 누르면 이제 그 주소가 안 나오고 바로 페이지로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불편하고 IR 자료 누르면 바로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2분기 다운로드 컨퍼런스 콜 그래서 둘 다 다운 받으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요 자료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꺼버리면 이거는 또 잠시만요.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원분도. 그래서 NC소프트는 본 적이 없어요. 24년도 자료 잠깐 하나가 있던가 아까 그러더라고요. 없어요. 없고 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장기간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장기간 하락이었는데 얘를 볼 이유도 없었죠. 음봉인데 왜 봐 막말로. 2015년도에만 굉장히 좀 이뻐라 했었고 그때 사실 좀 못된 짓거리를 했고 지금 이제 안 계신 분이지만은 그 넥슨하고의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장난을 치고 그걸 명분으로 주가가 끌어올려지고 그때 수급도 들어왔죠.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NC소프트. 요거는 IR 자료가 아니라 IR 발표 내용이네요. 아까 이제 실적 자료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끝나고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리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종목 하나 들어가더라도 순간적으로 그냥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차분하게 윤정두가 일일이 매수액 낼 때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린다 할지라도 끝나고 나서라도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설명 안 드리더라도 충분히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내 소중한 자산 들어가는데 함께 하셔야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영상 이런 동영상은 유튜브에 다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여기 사이트 보시면 유튜브에서 윤정두 검색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스트림 방송 지금까지 안 껐네. 스트림 방송 제가 끌게요. 스트림 방송도
보시고 야간에 올려드리니까 좀 보시고 종료.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있어요. 2차 전지, APR, 카카오, 하나 엔진, 한국전력, 카카오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래간만에 4만 원 넘기고 이제 쭉 뻗어 올라가서 아 너무 멋지다라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4만 원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4만 원 밑에서는 얼마든지 좀 편하게 접근 범위 설정해도 무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진입을 했던 이제 LG이노텍도 뭐 강보합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는데 수급이 이제 더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대처할 거고, LG이노텍은 영상은 녹화를 안 했어요. 어제 녹화를 안 했고, 나머지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도 좀 뭐 매매 따라하기 1개월 전에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저때 차익 실현 범위를 우리는 설정을 한 거죠,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7만 원 터치는 했는데 넘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기준에 놓여져 있고. 어찌됐든 유튜브 오셔가지고 영상도 보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들어온 김에 제가 또 하나 해놓을게요. 맞춤 채널 설정, 홈탭. 카카오 뭐 APR. 오늘 지금 녹화된 거를 다시 또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30일 날 강연에 있어요. 강연에 있으니까 VVIP 회원님들, 그러니까 유료 회원님들은 요거 여기다 써놓으세요. 유료 회원님들 50% 할인이라고 써놓고 전달하세요. 요 만드신 분한테 50% 할인. 그리고 신규 가입하시면 유료 회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신규 가입하시면 역시 50% 할인. 난 강연에만 50다 어쩔 수 없어요. 이대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력 포트폴리오, 이거 하반기 말고 지금 하반기야? 하반기인가? 3분기? 3분기하고 4반기하고 3분기라고 하세요. 3분기. 그리고 아예 9월이라고 하세요. 뭐 3분기나 많아. 하반기로서도 7월 다 지났고 8월 중순이고, 저 땐 8월 말이잖아. 그죠? 그럼 4분기가 돼버리는데 그냥 9월. 9월 주력 포트폴리오 핵심 공략주 뭐 삼선 뭐 이렇게 하든 8월 말까지면은 7월 12일 날 오픈했던 종목군들의 결과가 이제 완벽하게 나오겠죠. 우리가 네 종목을 오픈을 해드렸고 결코 뭐 나쁘지 않은 결과가 형성이 되리라 봅니다. 근데 안타깝게 네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손절이 됐어요 지금. 그죠? 손절이 됐고 나머지 세 종목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그 VIP 방하고 VVIP 방이 있는데 그냥 명확히 그걸 안내를 해드리면 돼요. 명확히 이 사진도 바꾸라 그러죠. 좀 최근 걸로 좀 바꾸세요. 해상도 좀 좋은 걸로. 그렇게 해서 VIP 방은 그냥 문자만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문자만 바꿔도 내가 잘할 수 있다 하시면 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N소프트란 말이에요. N소프트 22만 9천 원까지 치고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높은 가격에 따라 붙었단 말이죠. 검색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개장 초에 알아서 이제 뭐 저점 편입도 하실 수 있었겠지만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올 때 바닥 인식 잡히면 거기서 2차 편입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은 그 내용을 직접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접속을 안 하고 계시다가도 다시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들어오셔서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VIP 방은 어떻게 돼? 그냥 이걸 뭐 샀는데 쭉 밀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문자 하나 받고 어떻게 됐죠? 막 실시간으로 계속 보내 문자를. 그럴 수는 없잖아 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자산 여력이 뭐 1억 넘어가시고 하신다면, 그렇다면은 VVIP 방으로 무조건 오셔서 VVIP 방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대처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장기간 끊는 것도 다 필요 없어요.
1개월 끊으시고 수익 나시면 연장하시고 그러면 되지. 장기간 끊어봐야 뭐 회사로서도 할인율이 너무 높아서 좋지도 않아. 됐죠?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밑에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그리고 유료 회원님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교육 자료, 요 쿠팡에서 지금 다 팔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교육 자료 달라고 그러세요. 한 강당 9시간짜리예요. 9시간짜리 5개. 무조건 교육 자료 달라고 그래서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서 뭐 독립하시면 되죠. 독립하신 분들 꽤 많이 계세요. 혼자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방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들은 20년이 넘으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보통 한 3년에서 5년 이상 다들 되셨고, 신규 들어오시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왜? 마케팅을 안 하니까. 그리고 전화하셔서도 뭐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나 영상 보고 혹은 박승재 TV 보고 나 가입하려고 전화했어요. 이렇게만 하세요. 한국경제TV 전화해서 윤정도 가입하려고 그러면 예, 계좌번호 드릴게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지. 뭐 윤정도 잘해요. 뭐 그거 물어보면 뭐 대답해줘? 안 해줘. 이미 영상을 봤든 뭐를 했든 윤정도를 선택해서 오셨는데 거기서 어설프게 설명이 나와봐야 신비감만 떨어지지. 오히려 그냥 아예 뭐 그냥 N소프트 오늘 뭐 계장초에 떴는데 뭐 수익 좀 내셨나요? 뭐 이게 낫지. 그럴 바에는. 어제 엔캠 검색계 뜨자마자 14% 폭등, 24% 올랐잖아요. 검색계 뜨고 14% 폭등했잖아. 엔캠 같은 종목 못 사셨나요? 그게 낫지. 윤정도가요 끝내주는 사람이고요. 진짜 잘해요. 뭘 잘하는데 뭘 알아. 윤정도 처음 봤는데 박스에서. 그래서 마음 먹고 전화하셔 놓고도 회사에서 그냥 뭐 막 설명해 주면 정신없어. 나 나중에 할게요. 그러시지 말고 직접 여기다가 전화 안 하셔도 돼. 밑에 계좌번호에 송금하시고 그리고 전화해서 나 결제했으니까 유료 방송 오픈해 주세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희석된단 말이야 자꾸 윤정도에 대한 뭐 신뢰도가 막.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그 다음에 차트 잘라놓은 거 올려드릴게요. 보시고 뭐 영상이 길어가지고 뭐 이 뒷부분까지 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